네, 이번 시간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을 한 경우에 어디까지 양도소득세 때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떤 금액은 양도소득세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인테리어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었던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의 양도소득세는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매입과 관련된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취득가액에 합산을 해주고요. 뭐 부동산 중개소 수수료라든지 매입할 때 또 매도할 때 줬던 이 수수료는 전체 매도 금액에서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이 자연스럽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럴 때 보통 세무대리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인테리어 한 거 있으세요? 관련된 계약서나 적격 증빙이 있으면 주세요. 양도소득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관련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어디까지 양도소득세 할 때 포함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건 혜택을 못 받는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분이 모텔을 매입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20억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리모델링을 일부 하셨고요. 50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보신 거죠. 물론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수 관계자인 분한테 리모델링을 맡기시고 계약서라든지 적격 증빙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18억 원이나 해당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서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이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확 줄어들었으니까 양도소득세도 적게 냈겠죠. 세무서에서는 어디까지 확인을 했냐면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 전 사진, 후 사진을 비교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보통은 인테리어를 의뢰를 하게 되면 견적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견적서에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 노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 기재되어 있고 어떤 상세 내역서에는 뭐 변기, 뭐 싱크대, 뭐 가구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견적서들도 있어요. 보통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서류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만 견적서로 제출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받았던 서류에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진짜인 것처럼 좀 더 업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인테리어를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액과 조금 고급 사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은 외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거는 표준 모델 혹은 약간 저가의 모델로 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는 고가의 물건들로 되어 있는 견적서를 제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견적서에 본 내용과 실제 사진 내용이 달랐던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알지? 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조사관님들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많이 검토하다 보면 사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견적은 아시다시피 요즘은 인터넷만 검색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되게 많은 분이 견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 금액인지 고거래 금액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원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상 또 적격증빙상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금 지급도 원활하지 않았던 거에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견적서 받을 거고요. 견적서 조율이라는 걸 하겠죠. 견적서 조율하고 나면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자금일 증빙을 오고 갈 거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적격 증빙으로 매출을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서와 견적서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을 한 게 되고 실제 매입을 한 이분 입장에서는 돈을 준 게 아니니까 적정하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제출을 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상업용 공간이 아니라 주거용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는 대부분은 뭐 현금용 수준이든 세금 계산서든 발행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모텔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업용뿐만이 아니라 주거용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셨다면 관련된 견적서, 적격 증빙, 그리고 자금을 지급했던 은행 이체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을 하셔야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해야 하고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두 개를 구분해 드릴게요. 내가 지불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일 때는 양도소득세 할 때 경비로 인정을 받고요. 내가 지출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수익적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고 내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 샤시를 바꾼다거나 보일러 전체를 수리를 한다거나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한다거나 방이나 거실의 바닥을 교체를 한다거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기 위한 비용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선이나 경미한 지출 같은 경우에 이 해당하는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소모성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벽지나 장판이나 싱크대나 가구를 변경을 한다든지 변기를 바꾼다든지 보일러 수선 비용이나 옥상 방수 비용 같은 필수 불가결하게 써야 하는 항목들은 수익적 지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금액들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경비로 인테리어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적격 증빙, 적격 증빙이라 함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이체했던 은행 이체 영수증까지 모두 받으셔야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